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 맞죠? 예. 시간 잘 가고 있나요? 예. 학개론 민법 이렇게. 자. 예부 효과 같죠? 예부 효과. 예부 효과는 제가 빨갛게 해놨습니다. 그럼 별표 3개 정도 된다는 소리고, 예부 효과가 엄청나게 자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별표 3개 아니라 나올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7번 이상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부 효과는 그렇진 않아요. 10년에 7번 이상 나오지 않고 10년에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가 돼서 제가 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예부 효과에서 저 예부란 말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예부. 그 예부 효과에서 혹시 예부가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 예부가 무슨 뜻인 분? 무슨 뜻인가? 네가 해라 했지 물어보지 말고 그러지. 그렇지? 나는 배우러 왔지 말아놓은 게 아니다. 그렇지? 네가 해. 물어보지 마. 그래서 물어볼 때는 공중 보고 물어보지 나하고 눈 맞추면서 물어보지 마. 제발 좀. 그렇지? 예? 나는 너하고 눈 맞추기 싫다. 예? 저 예부 효과에서 예부란 말을 제가 설명해 볼 거니까, 저 예부 효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거. 돈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내지 않았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예부라고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아까 우리 시장기구란 말 들어봤죠? 시장기구. 요 시장은 이제 경제학책에서 시장기구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곳입니다.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은 요 이제 시장기구 그런단 말이에요. 요 시장기구 아까 우리 공공재 할 때 배웠어요. 공공재.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겨놓으면, 시장기구에 맡기면, 현대나 삼성이 맡기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 시장기구에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B가 A에게 어떤 물건을 줘요. B가 A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영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거기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러면 A가 B에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가격을 지불한 거야. 요 가격을 지불한다고. 대가를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반드시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시장통 들려서 물건을 그냥 갖고 가봐. 어떤 회사에 발생한가? 그럼 돈 내라 가지고 돈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런다고.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을 말한다고. 요 돈 낸다 가격을 말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책에서 이걸 시장기구를 통했다 또는 시장기구 내부라고 해요. 시장기구 내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했다. 그럼 시장에서는 돈 낸다 안 낸다? 낸다. 선생님 나는 카드 내는데 시장기구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이렇게. 이게 경제학 용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으로 말합니다. 이걸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분명히 B가 A에게 어떤 것을 제공했는데 근데 A가 B에게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쌩값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가격 말하면 시장기구 내부, 가격을 말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외부. 요 외부 나왔습니다. 요 외부가 저 외부입니다. 그러면 시장기구 가격 말하면 돈으로 말하면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하고, 가격으로 말하지 않으면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이게 외부야. 그럼 외부 효과 보면 요 외부 효과에서는 이익에 대해서 대가, 돈 지불하지 않았죠?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죠? 요게 외부야. 그럼 여기에 대가나 보상이 주어졌다. 그럼 시장기구 통했다. 시장기구 내부 이렇게 한다고. 가격 지불됐다. 시장기구 내부, 시장기구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익에 대해서 지금 B가 A에게 어떤 이익을 줬잖아요. 그럼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안 했다. 손해줬다. 보상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요걸 예부라고 한다. 예부. 무슨 말 됐죠? 그게 예부야. 그럼 예부 효과에서 저 예부라는 것은 돈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부 효과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경제활동이, 나는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이면 소비활동이에요. 내가 연탄공장 사장이다. 그럼 생산활동할 때. 연탄공장 사장이면 내가 연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연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제 3자에게 연탄공장 사장은 이익 줄까 손해 줄까? 손해 줘요. 내가 연탄을 만들면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탄의 그 가루가 주변에 날아가서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준다. 손해를 주면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면 시장기구를 통했다. 그럼 외부 효과가 아니라고.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효과는 생산활동을 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연탄공장 손해 줬거든요. 그럼 이익 주는 거 해볼까요? 내가 담배 피워요. 담배 피우면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내가 소비 활동한 담배 피우는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내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에 들어갔어요. 코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에게 제3자에게 손해 주죠. 손해를 주는데 거기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외부 효과입니다. 제가 향수 뿌렸습니다. 향수 뿌렸는데 그럼 향수 뿌린 건 소비 활동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지하철역에서 제 향수로 인해서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하철 탔는데 그런데 뭡니까? 예. 집 나가서 사신 분들은 뭐죠? 노숙자분들이 가끔 타요. 겨울철에 이른 시간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노숙자분들 탑니다. 밖에 있다가 추운데 지하철 다니면 따뜻하니까 그러면 이제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피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향수 뿌린 사람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소비 활동하는데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저에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그러면 소비 활동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이익을 주는데 대가 받지 않았다. 이것도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그것은 부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익을 주면 정의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 부외부 효과를 예부 불경제, 이 불경제의 필자를 또 B자라고 해요. 예부 비경제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정의외부 효과, 이것을 예부 경제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예부 경제를 긍정적 예부 효과 이렇게도 불러요. 이름이. 그러면 이 부예부가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 예부 효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부정적 예부 효과 이렇게도 부르고 지금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부 효과를 이제 개념은 다 끝났어요. 그럼 예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 요거 예부 효과 1번이 개념이야. 그럼 예부 효과가 되려면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것. 의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어떤 사람이 의도된 행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의도된 행위가 제3자의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외부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의도하고 그러면 안 돼. 의도하지 않고. 그럼 제가 담배 피울 때 앞사람에게 담배 연기를 훅 불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앞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훅 불어버려서. 외부 효과입니까? 아니야. 의도하고 있으니까. 의도하고 있으면 외부 효과가 아니라고. 실제로. 자, 이렇게 시험이 낸적 있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이야. 공인회계사 경제학 시험이 우리나라 경제학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공인회계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요거는 경제학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학에서 뭐 행정학에서 외부 효과는 말 나와요. 근데 경제학에 주로 나오는데 공인회계사 경제학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전심을 제공하는 거야. 이게 외부 효과인가 아닌가를 물어봤어요. 자,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전심을 제공했다. 그러면 전심 제공하고 나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건 외부 효과냐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외부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의도하고 도와줄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되려면 첫 번째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 그러면 틀린 말이야. 제3자의 영향을 미쳐요. 3자에게. 그다음에 이익이나 손해에서 대가나 보상이 주지 않는다. 즉 돈으로 마련 안 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그다음에 대가나 보상이 주지 않는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요 3자 대신에 당사자 나오더. 당사자에게 영향 미쳤다. 그럼 당사자에게 당연히 영향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부 효과가 아니에요. 제3자에게 영향 미치지. 당사자에게 영향 미쳤다. 그러면 예부 효과가 아니에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 나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구를 통한다, 통하지 않다. 통하지 않는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단 말은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제 두 번째. 그럼 예부 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생산활동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연탄 공장은 생산 소비. 생산. 그래서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 있고 담배 피우는 거, 향수 뿌리는 거 소비. 소비 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거 화장하잖아 화장. 이거는 정의 비율값입니까 부의 비율값입니까? 정이 돼야 되는데 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 화장을 했는데 보기가 막 민망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나쁜 영향을 주잖아. 그거 부의 비율값 되는 거지. 아니 지하철에서 보면 어떤 분들 막 무서워 화장을 했는데 막 여자든 남자든 그러잖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부의 비율값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여성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또 여성만에 국한했으면 홍진영 교수의 부적절한 언어상으로 나오니까 여성만에 국한이 안 잘했다. 여성, 남성 다 필요 없다는 게. 자, 이제 9번. AV 효과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다 나타날 수 있다. 요거를 3번 내요. AV 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생산활동에서 정부, 소비활동에서 정부.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활동에서 부. 향수 뿌리는 것은 소비활동의 정. 연탄공장은 생산활동에서 부. 그러면 생산활동의 정에 있을까요? 생산활동의 정. 양봉업자하고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업자, 가수원. 이 사이가 생산활동의 정이 볼까요? 내가 이제 벌을 키워요. 벌꿀을 하기 위해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 벌들이 옆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수종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열렸어요.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벌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벌들이 옆에 있는 제3자 가수원 사장을 도와줬어요. 그럼 가수원 사장이 당신의 벌 2,500마리 가서 도와줬다. 사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생산활동의 정의일 거라고. 이렇게. 자,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개념하고 종류 구분을 해봤는데 그럼 예부 효과는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이 실패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공재도 시장이 실패. 그럼 공공재는 시장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재가? 그렇지 무임승차 때문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과소생산한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라고 했어요. 그럼 예부 효과는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이제 보러 가야지. 예부 효과는 자 이거 보러 가기 전에요. 예부 효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말하세요. 부동산 특성. 예부 효과 부동산의 특성. 선생님 나 보지 말고 질문하니까. 예부 효과 부동성하고 인접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예부 효과는 부동산 특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자, 이제 내용을 갈 건데, 그 내용 하기 전에 이 표 봐요. 이 표가 예부효과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예부효과를 예부 불경제, 정예부효과를 예부 경제인데, 제가 이 정예부효과는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그럼 정예부효과는 안 쓰는 이유는 부예부효과하고 전부 다 반대니까 그래요. 여기는 안 써놨고, 여러분 책에는 있는 거고. 무슨 말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예부효과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할 건데, 그 5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모르면 예부효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볼 거라고 이렇게.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예, 여기 이해하면 되니까 굳이 막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나는 그리고 싶어. 그럼 그려. 예? 그러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요. 우리 서울이라는 사회입니다. 여기 네모 박스가 서울이야. 서울인데 서울에 이렇게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사적 비용은 내가 내는 비용. 내가 내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적 비용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이 다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가 어떤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20만 원 들어왔어요. 20만 원. 그 20만 원은 제가 내는 비용이죠. 그게 저의 사적 비용이야. 근데 그 사적 비용은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의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비용이. 그럼 인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20만 원 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적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서울의 비용입니까? 인천의 비용입니까? 인천의 비용.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서울 사람이 내는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에서 그 사람의 사적 비용이 되는 거야. 사적 비용. 자, 그러면 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해가 유발돼야 안 돼? 유발되잖아요, 공해가. 그래서 공해가 유발돼서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 공해 비용이 200원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생산비하고 공예 비용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소각을 볼까요? 요 생산비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생산비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합니까? 사적 비용이에요. 자, 그럼 요 생산비 1,000원은 서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서울에서. 그럼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요 생산비 1,000원은 저는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니까 사적 비용이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니까 사회적 비용에 속한다고. 이 박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비용은 전부 다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럼 요 동그라미가 A라는 연탄 공장이에요. 그럼 A 동그라미 안에 있는 비용만 A라는 연탄 공장의 사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공예 비용은 공예는 A라는 연탄 공장이 유발시키는데 공예 비용 2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부의부가는 연탄 공장 부의부가거든. 그 부의부가는 손해를 끼치면서 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공예 비용 2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공예를 유발시키는데 A라는 연탄 공장이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요 200원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잖아요. 밖에. 그렇지만 네모 박스 안에 있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그럼 요 200원은 사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사적 비용 아니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사적 비용이에요. 그럼 공예 비용은 동그라미 밖에 있잖아. 밖이니까 사적 비용이 아니라고. 그럼 요 공예 비용은 박스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만들 때 근데 생산비는 1,000원이고 공예 비용은 200원 발생했어요. 이걸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나누면 그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럼 사회적 비용은 1,000원하고 200원 더해서 1,200원이 되는 거고 사적 비용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비용이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한 비용 얼마? 1,000원.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그죠? 이 말이 VA비효과에서 엄청 잘 나와. 그럼 VA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사회적 비용. 그냥 공해가 유발되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져요, 작아져? 커지죠.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 상식이 여러분에게는 이 몰상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상식.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낸다고. 부의 예부효과가 유발되는 경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O. 감소시킨다. X. 그게 다 우리 시험 질문이야. 증가한다고 나오고 감소한다고 나오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그걸 다른 말 나오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다. 크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와서 부의 부가는 1번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미침. 연탄 공장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보상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잖아요. 그게 부의 부가야. 그럼 이제 생산비를 보면 한계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랑 나올 수도 있고 사적 한계 비용이랑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생산비를 보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편익이 나올 수 있는데 편익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비용이 9번 나오면 편익은 1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편익은 부등호 반대. 비용하고 편익은 부등호 반대. 그러니까 편익은 공부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량. 이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면 그러면 시장이 성공하는 거야.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고. 근데 과잉 생산.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고. 자, 아까 우리 연탄 공장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얼마 유발시켜요? 연탄 공장이? 실질적으로 1,200원. 이 공예 비용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 비용은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의 부담의 비용은 1,000원밖에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연탄을 하나 생산 비용이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 1,000원에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그럼 A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낮은 생산비로 만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든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고. 그러면 부의 효과가 유발시키는 재화, 부의 예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를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와 개발자가 맡겨놓으면 A라는 연탄 공장은 낮은 생산비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만든다는 소리야. 그 많이 만든다고 과잉 생산인데 이 말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이 많다. 이게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최적 생산량은 100장인데 120장 만든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과잉 생산 이게 잘 나오고 요 뒤쪽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요 뒤쪽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한다고. 여기에 지금 요 과잉 생산이 있다는 말은 최적 꼭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생산량이 많았다 이 뜻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VAB가는 공해비용, 이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내죠.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싸게 만들지. 낮은 가격으로 꼭 많이 만들죠. 그러면 여기 과잉 생산됐습니다. 시장의 성공 실패. 실패? 시장이 실패? 정부 개입해야 되겠죠. 개입하죠. 그래서 됐지. 그러면 간단해. 200원, 공해비용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시켜버리면 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 규제 정책. 200원 세금 내라 중과세. 세금 아니면 부담금. 공해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럼 200원 세금 부과하거나 아니면 공해 유발 부담금 200원 부담하면 부과시켜버리면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의 비용이 얼마 되가? 1,200원이 된다. 1,200원.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 생산비는 높아지는 거야. 그럼 공급량 감소하고 공급성이 자치이동하고 결국 가격은 높아지고. 그럼 이건 된다고 할까요? VAB가가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뭐한다? 상승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거,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서 연탄 가격이 올라갔어요.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제 정에 이끌린 거야.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적정한 가격이 된 거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많이 만들었죠. 여기 4번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많이 만든다고. 많이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그래야 돼.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연탄이라는 자원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야. 자원 배분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이 가격이 올라가 적정한 가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냥 우리 경작 빼버리고 정으로 보면 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잘못된 거잖아.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잘 된 거지. 효율적으로 되니까. 너무 높은 가격도 안 되고 너무 낮은 가격도 안 되고 적정 가격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게 논리인데 거기까지는 설명하면 되지 않고 VAB가 발생한 재화의 생산을 정부가 규제한다면 그 재화의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요. 요 님비 현상이 연탄 공장 같은 것은 우리 집 뒷뜰에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그 VAB가는 님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 OX? O? 자, 그러면 정의해부가는 제가 옆에 안 써놨는데 정의해부 가볼까요? 정의해부가는 개념이 뭘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보는 거. 이게 정의해부가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 보는 거. 아까 우리 공공재, 돈 안 내고 버스 탈 수 있다면, 무임승차할 수 있다면 그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산비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있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절대 할 필요 없음. 그럼 어디가 더 클까? 사적 비용이 더 크죠. 반대니까. 그 편익을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겠죠. 시장이 맡기면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조금 만들어요. 시장이 맡기면 그럼 과소 생산. 그럼 시장이 실패했죠.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지.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세금을 중과세해야 됩니까? 조세를 감면. 조세 감면. 부담금 부과해야 되니까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의해부가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집 앞마을에 오세요. 우리 집 앞들에 오세요. 이것을 핀피 현상. 이 핀피 님비는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러니까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딱 끝났어요.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정의해부효과 아니에요. 이거는 예부효과인데 정의입니까? 뭡니까? 정의 예부효과다. 그럼 정의예부가 발생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이걸 좌측이동이라고 우리 시험에 냈습니다. 좌측이동이라고.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예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자, 여기는 지금 예부 효과예요. 여기 지금 부예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대책 정부가 해결했다고 규제 정책을 펴면서. 그럼 여기는
지금 예부 효과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부가 개입했어요. 정부가 개입. 봐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너무 많이 만들까?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여기 부예부 효과거든. 그 부예부 효과 발생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했어요. 그럼 예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럼 정부의 개입 없이 이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다. 어떻게? 연탄 공장 사장님하고 마을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면 돼요. 협상. 그 협상을 통해서 마을 주민 대표가 뭐라 하냐면 당신들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2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200원씩 내놓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연탄 공장 사장님이 오케이. 200원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예부 효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번에 예부 효과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그 예부 효과 해결 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 사적 주체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는 그렇게 중요성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지문 하나라고. 봐요? 이렇게 된다고.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OX? X. 반드시 개입할 필요 없이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코즈 정리라고 나왔네요. 이 코즈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코즈라는 사람이 이 예부 효과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예부 효과 연구에서 코즈가 예부 효과를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그게 코즈 정리야. 그럼 이제 요거는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닌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주체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 자, 마을 주민 대표가 연탄공장 사장을 부르니까 연탄공장 사장이 만나요. 만나는데 근데 연탄공장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장당 50원. 한 장당 50원만 주라고 하면 자기가 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을 대표가 200원을 주라고 한다고. 200원을. 그러니까 연탄공장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 그 200원의 근거를 대발하게 한다고. 그럼 환경성 검토, 공해 측정하고 이게 이 공해가 발생했는데 금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부 효과는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부 효과 끝났습니다. 그럼